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노 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면서 약간의 수다를 떨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한 학교에 라이노 강의를 갔었는데 뭐 사실 라이노 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약간의 디자인을 곁들여서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 수업을 한 거였어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게 똑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별을 나누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학생이든 모델링을 처음 접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자기는 미대 올 때 저도 그랬지만 미대에 가면 이제 처음에 미대 입시를 치르잖아요. 미대 입시를 치르면은 사실 거기서 뭐 누가 컴퓨터 가르쳐 줍니까? 그냥 뭐 열심히 연필이랑 파스텔 갖다 그리는 건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딱 와서 마주치는 게 가장 만만한 게 라이노예요. 라이노가 그만큼 접근성이 쉽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특화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많이 배우는데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딱히 라이노를 알려주기는 하는데 사실 교수님들은 디자인과 교수님이지 컴퓨터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노를 알려주시는 게 툴로서 그냥 뭐 이런 기능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서 디자인을 해봐라 라는 뜻으로 알려주는데 사실 맞죠. 뭐 디자인과 수업에서 뭐 선생님이 컴퓨터 가르쳐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알려줘야 되니까 툴을 다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배우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죠.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디자인을 바꿔요. 수업의 점수는 뭐 라이노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떠나지만 결국 완성도에 따라서 요즘은 또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라이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왠지 뭐가 완성이 안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거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하는 디자인을 최대한 잘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툴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그래서 라이노를 학원에서 딱 한 세 달 정도 배우고 독학을 계속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제대로 배우게 된 거는 회사 가서였어요. 회사 가서도 뭐 사수가 있어서 배운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서 어쨌든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많이 이용했어요. 라이노 카페를 보면은 좀 유명한 카페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런 데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라이노가 야매해요. 이게 완벽하게 뭐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툴을 분석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만들면 됐지라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음, 삼성 제 눈앞에 있는 모니터예요. 커브드 모니터인데 이것도 제가 강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곡면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부터 제가 천천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가 어려웠는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여학생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모든 여학생들이 3D에 약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꾸준히 잘합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도 라이노 특히 3D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스케치 해놓은 거 보면은 되게 잘해요. 그림 되게 잘 그리고 디자인 잘하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뭐 그런 남학생이나 그런 여학생들이 디자인을 바꾸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야매로나마 이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은 뭐 학교 수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딱 저도 설명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막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만들 수 있게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형상에 비슷하게나마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만드는 모니터도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한 3번 정도 만들어 봤는데 만들 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쓴다는 것도 있지만 계속 틀린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완벽하게 뭐 이걸 치수를 정치수로 해서 만들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저보다 잘하게 되겠죠. 조만간 잘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 개념을 알아야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언젠가는 깨우쳐야 할 때가 와요. 분명히 제품 디자인을 해서 제품 디자인으로 뭐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가 오는데, 아직 학생이라면은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끝까지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게 공부하는 데 흥미도 잃지 않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막 공식같이 뭘 외우고 막 그러려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처럼 야매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면은 어떻게든 비슷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삼성 모니터, 커브드 모니터 만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나만 만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면은 제가 계속 만드는 걸 보셨겠지만 요게 되게 어려웠어요.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패널을 만드는데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은 원레일이었어요. 바로 어제 강의를 했던 원레일이었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얘를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이렇게 돌리고 이거에서 이 커브드, 삼성이 자랑하는 커브드를 만들려고 이 각을 재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항상 홀을 그리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키고 처음에 먼저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렸어요.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고 여기다가 홀을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홀을 그리고 홀의 가운데 미드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원레일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 했더니 형상은 나오는데 끝맺음이 이상하죠. 여기가 저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제처럼 원레일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미러를 해주면은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방금 전에 비율이 굉장히 끔찍했으니까 비율 조정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모니터의 비율을 만들고 원레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봤더니 형상은 그럴싸한데 실제 제 모니터의 윗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걸 필렛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필렛을 줘도 돼요. 필렛을 줘도 되는데 라이노는 필렛을 주려고만 하면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저를 피곤하게 해요. 이렇게 터지는 거는 일상다반사고 이게 실측 모델링을 하면은 요럴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저처럼 가라로 만들다 보면은 필렛 값을 한 점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필렛을 주게 될 경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큰 필렛 곡선이 큰 걸 먼저 주고 작은 걸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안 터지죠. 같은 값을 줘도 터질 수가 있어요. 1mm로 줬었는데 1mm를 줘도 터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요 간격이 좁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게 그렇게 줘야 필렛을 편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한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또 한 가지 모델링을 할 때 큰 팁은 먼저 디테일을 파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스케치, 미대생분들은 스케치 그릴 때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림 그릴 때 형태를 먼저 잡고 디테일을 파야지 디테일을 잡으면서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되면은 최고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고 먼저 큰 비율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액정의 비율을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액정 만들었었는데 되게 간단해요. 어제 또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레일하고 투영 알려드렸죠. 투영이랑 투각 그거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군요. 그런 걸 써주면 되는데 요렇게 자르면은 잘릴 거예요. 아마 똑같아요. 투영으로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잘리는데 뒤에 빵꾸가 나요. 이 스플릿은 완전히 뚫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빵꾸가 나버립니다.
빵꾸가 나서 뒤에는 뭐 조인 해주고 뒤에는 조인을 해주고 앞에만 지운다. 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결국 뽑아놓으면 똑같은데 이런 거 이제 라이너 좀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싫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선 남아있는 거 싫어지고 그러니까 투영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사각형이었다면은 이 선을 이 면에 딱 붙여서 만들었으면은 뒤가 안 잘릴 수 있죠. 안 잘릴 수 있지만 하지만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커브가 완벽하게 얘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영 여기 있는 투영 눌러주고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딱 붙죠. 그래서 쓸모없는 애만 선택하고 지워주시고 잘라주신 다음에 제가 예전에 올린 강의 중에 스마트폰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렌더링을 위해서 이 면을 버리지 말고 숨겨 놓으시면 좋아요. 글라스 이렇게 모델링 하실 때 레이어 관리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레이어도 커브를 많이 남겨놔야 돼요. 이번에도 강의할 때 또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이 커브가 없으면은 커브를 따내서 다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커브 따내는 거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커브를 없애버려요. 난 모델링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수정할 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물론 커브를 다시 따내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레이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저는 하나만 다시 기본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액정은 숨겨둘게요. 숨겨두고 얘는 누르는 거죠. 눌러주고 여기에 커브가 투영한 커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럴 때 요 보더 듀플리케이트 보더를 사용하면 제가 잘리면은 모두 그 선을 딸 수 있겠죠. 이렇게 따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따주시고 두 가지를 로프트를 해주신 다음에 조인을 해줍니다. 요러면은 요게 이제 액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액정이 돼서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 면만 잘라내서 여기다가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처 입혀가지고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 걸 씌워주고 글라스를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유리 재질을 입혀주셔야 조금 액정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니터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갈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해보면서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라이노를 야매라고 표현하는 게 저도 맨날 틀린데 뭐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요거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일단 포기는 안 해요. 일단 그 형상을 어떻게든 만들어요. 뭐가 됐든 뭐가 뭐 이렇게 거지같이 돼도 어떻게든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만들다가 찾는 게 많아요. 얻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자인을 최대한 고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디자이너 할 거지 모델러 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좀 모델러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조금 더 벗어나서 모델러도 아니고 뭐 스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직업은 나중에 바뀔 거지만 자기가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디자인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삼성 모니터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고 이제 또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파팅 라인에 대한 게 궁금한데 파팅 라인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파팅 라인이라 함은 제품을 양산하려면 이제 금형을 떠야 되잖아요. 금형을 뜨면은 금형이 떨어진 자국에서 파팅 라인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거를 잘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츠와 파츠, 이 파츠와 이 파츠를 붙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차죠. 딱 맞게 만들려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없애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파팅 라인이 있는 게 더 완성도 면에서는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바닥면 다시 돌아와서 이 바닥면에 제 모니터 보면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 선이 가 있는데 이거는 의도된 파팅 라인이에요. 파팅 라인이 아니라 이건 디테일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라서 요 형상 이 알값 그대로를 가진 만큼 파여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금형 사출에서 나온 파팅 라인과는 다른 종류의 파팅 라인이죠. 너무 밋밋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 제품이 좀 뭐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받침대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받침대 뭐 이런 라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두자니 너무 심심하고 이 받침대가 그래 아니 모니터가 그래도 가격이 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홈을 하나 파줬습니다. 채집합으로 이렇게 파주면은 이렇게 파주는 게 방법이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까의 그 조립 실제 금형으로 인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과 이렇게 되는 건데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홈이에요. 짝퉁 파팅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잘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홈으로 파일 수가 있는데 실제 파팅 라인 실제 금형으로 만든 거는 일단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걔는 잘려 있어야 되죠. 잘려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거로 자르면 돼요. 자르신 다음에 얘를 요런 거 막을 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런 거 막을 때 이 캡으로 안 막히겠죠. 캡은 무조건 직각, 수직, 직각 뭐 그렇게 평평하게 잘린 것만 캡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보면은 이거 어떻게 막아? 이것도 여기다가 뭐 투레이를 해야 돼? 뭐 투레이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여기 하나 원레일 투레이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실 때 얘를 돌출을 시키세요. 서피스 돌출을 시켜가지고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솔리드 여기 위에 보시면 솔리드가 있는데 솔리드 노 해서 서피스로 만드신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둡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는 숨겨놔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이거로 잘라요. 자르신 다음에 얘를 또 이걸로 잘라요. 그 다음에 잘리면 버리고 아이고 얘 버리고 얘랑 요 안쪽 면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얘는 막혀 있겠죠. 이렇게 막힌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좀 막힌 건지 뚫린 건지 왜 뚫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면이 이상하게 붙었어요. 되게 요 면도 붙여줬어야 돼요. 이걸 숨기고 붙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숨긴 거 다 꺼내서 얘를 이걸로 자르는 거예요. 또 얘 버리고 아유 또 잘못 눌렀네. 버리고 얘 숨기고 다 같이 결합. 이렇게 해주시면은 면을 자르면서 막아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찐통 파팅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R값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칼같이 떨어진 거는 터질 확률이 한 98% 돼요.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R값이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한 0.1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만약에 터졌다면은 제 강좌 중에 핸드폰 만들 때도 아마 터졌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강제로 만드는 게 있어요. 필렛을 강제로 주는데 그게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가 자꾸 터져서 빵꾸가 나면은 필렛을 주지 않고 이 외곽선을 땁니다. 이 외곽선을 따서 엣지를 딴 다음에 얘한테 파이프를 제가 주고 싶은 R값으로 주는 거예요. 0.1 R값으로 준 다음에 서로 잘라서 요만큼 이 파이프만큼 떼어내요. 얘네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요 라인을 잇는 거예요. 강제로 블렌딩 서페이스 같은 걸로 여기는 덜 잘렸죠. 여기도 다 잘라줘서 블렌딩 서페이스나 뭐 트레일 같은 걸로 이어서 강제 R값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터지는 거를 터져서 R을 못 집어넣을 때 강제로 넣을 수가 있죠. 이것도 야매해요. 정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요렇게 해주는 게 이제 찐통 파팅 라인. 요거는 진짜 조립을 해서 생기는 파팅 라인이거든요. 요런 거를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니터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디자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3D로 구현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라이노가 아니라 어떤 그래픽 툴을 쓰던 그런 거는 실무에 가야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진짜 급박할 때, 긴박할 때 느는 거지. 학생 때는 일단 포기하지 않고 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꼭 다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잘 만들진 못하지만 못 만든 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디자인한 걸 만들었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좌는 이렇게 가볍게 수다를 떨면서 파팅 라인 그리고 모니터 만들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집에 이제 컴퓨터 바꿔서 지금 지브러시가 없는데 지브러시도 이제 집에 다시 구매했던 것 같다가 설치를 하면은 다시 지브러시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